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SNS 마케터 자격증 이론 문제풀이 마지막 4강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전에는 이제 구글 매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카카오톡, 틱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이런 기타 매체들을 한꺼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유저 수 5천만 명으로 스마트폰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한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메신저에 불과했던 카카오톡의 경우에 지금은 SNS 기능, 콜택시, 지도, 간편 결제, 은행 서비스까지 확장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2014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한 이후에 노출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광고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 광고 상품이 있는데 먼저 비즈보드 광고라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채팅 탭 최상단에 고정된 배너로 보실 수 있을 건데 그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관심 카테고리 상품군으로 배너가 노출이 되고요. 일단 대상 자체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보여지기 때문에 메가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율을 올릴 수 있고 통내 랜딩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노출수가 매우 높겠죠. 애드뷰, 챗봇, 비즈니스 폼 등 다양한 랜딩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싱크, 비즈니스 폼, 비즈 플러스인 등 톡 비즈 솔루션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다양한 최적화된 맞춤형 광고 노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그 채팅 탭 최상단에 노출되는 배너가 고정형 배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 유저가 관심 있어 하는 카테고리에 맞춰서 광고가 보여지기 때문에 맞춤화된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채팅 탭, 이렇게 채팅 탭이 있으면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에도 그리고 다음 앱에도 그리고 다음 웹툰에도 이렇게 비즈보드라는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눌렀을 때 단순 우리 자사 웹페이지에만 연결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애드뷰라든지 채팅방,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탭 검색 결과 등 다양한 랜딩 페이지에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봤다면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크리에이티브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오디언스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탭, 채팅 탭, 더보기 탭의 모바일 지면과 PC 로그인 시 팝업 등 PC에도 노출이 가능하고요. 유형은 이미지 네이티브형 보시면은 이런 식이 큰 이미지와 여기 이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 네이티브형과 이미지 카탈로그형, 이렇게 카탈로그 형태로 여러 개의 이미지가 슬라이드처럼 보여지는 카탈로그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네이티브형의 챗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목표를 전환, 방문 두 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에 맞게 캠페인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체 방식은 CPC와 CPM을 지원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광고 세팅 방식은 카카오 모먼트라는 이제 카카오톡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매체 플랫폼이거든요. 그 플랫폼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광고 만들기를 누르고 캠페인, 광고 그룹, 그리고 소재를 세팅하시고 광고가 검수 승인이 되면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카오 동영상 광고입니다.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 지면에 인스트림, 아웃스트림으로 광고가 노출되고요. 여기서 인스트림, 아웃스트림에 대해서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스트림은 영상 안에 들어가는 광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웃스트림은 그 영상 자체가 바깥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아까 디스플레이 광고 예시 보여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영상 자체가 광고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대량 노출 기반으로 높은 타겟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브랜드 타겟에 대한 최적의 오디언스에게 영상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디언스 타겟팅이 가능하다. 광고 목표는 조회라는 한 가지 목표만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 방식은 CPV, 조회당 과금이 되는 CPV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스트림 광고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 첫 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노출된다고 했죠. 이게 카카오 TV나 뉴스 탭에 이제 영상 컨텐츠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재생될 때마다 5초 후 재생이 4초 후 재생, 3초 후 재생 해서 건너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알려주고 광고 더보기를 누르면은 이제 연결 URL을 설정해 놓은 곳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야구부 채팅방 그리고 카카오TV 오리지널 컨텐츠 영상 채팅방 공유하면 이런 식의 인스트림 광고가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웃스트림입니다. 아웃스트림은 그 영상 자체를 가지고 광고가 여러 지면 자체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뷰 탭, 다음 로그인 하단 등 영상 광고 자체만 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지면에 이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음은 카카오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는 광고가 더 이상 지원이 종료된 광고 상품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좀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채널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광고 형태였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뷰에 노출되면서 채널 추가 버튼이 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채널 추도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톡 캘린더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일정을 안내하고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채널 자체가 광고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샵 에 대해서 라이언 데스크를 만나보세요 하고 채널 친구 추가 버튼이 있죠. 이거를 바로 카카오 스폰서드 광고라고 합니다. 요거는 방문만 목표로 가능했고 입찰 방식은 CPM이지만 2023년 11월 30일자로 광고 기능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톡 광고 시작하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카카오 비즈니스에 접속하신 후에 모먼트 관리자 센터에서 카카오 모먼트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만들고 광고 그룹을 만들고 소재를 만드시면 되는데 캠페인에서는 유형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를 하겠다,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겠다, 뭐 톡 메시지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목표는 뭐 조회, 전환, 도달, 방문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전환 추정 및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에서는 이제 타겟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오디언스 타겟을 설정하고 어디에 노출될 것이냐 디바이스 계제 지면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입찰 방식, 뭐 CPM, CPC, CPB 이런 걸 설정하고 그리고 일례산 설정 후, 집행기간 설정 후, 계제 방식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재 만들기입니다.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를 만드는 플랫폼 안에서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엄청 많은 양의 소재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이미지나 텍스트를 활용해서 네이티브 소재 혹은 카탈로그 소재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어떤 타겟이 가능하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카테고리입니다. 사용자의 관심 분야, 구매 패턴 등을 통해서 관심 카테고리를 추정해서 카테고리를 여러 개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광고 반응 타겟입니다.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했다면 그 광고의 반응은 타겟을 가지고 타겟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SDK입니다. 브랜드 웹 픽셀에 해당하죠. SDK는 앱에 해당하고요. 브랜드 웹 앱에 방문한 유저를 타겟팅하는 리타겟팅 방식입니다. 다음은 카카오 사용자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리타겟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브랜드 톡 채널 친구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 카카오 로그인 및 싱크 가입자를 타겟팅해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파일입니다. 모바일 앱 식별자 ADID를 업로드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고요. 데모그래픽, 일반적인 성별, 나이, 지역으로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톡 광고에 대한 이론 설명을 마쳤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카카오 광고의 기본 타겟팅 방식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키워드 타겟, 카테고리 타겟, 지역 타겟, 리타겟팅 타겟. 여기서 원래 이 세븐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제공된 것은 4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타겟팅 타겟이 불과하다. 리타겟팅 타겟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그 이론상에는 없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이 키워드 타겟팅이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제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키워드 타겟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불가하다 보니까 저는 요거 정답을 1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광고가 게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무엇인가? 광고 승인 상태? 광고 게재되죠. 운영 중 상태도 맞고요. 제한적 승인 상태도 광고가 운영되긴 합니다. 하지만 광고 검토 중 상태에서는 광고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광고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중 쇼핑 업종에서 카카오 광고의 타겟팅 예시가 아닌 것은 자, 오프라인 매장 위치에 있는 유저, 위치 그 지역 기반 타겟팅을 활용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쇼핑 카테고리에 풀침해진 유저, 그 플러스 친구, 톡 채널 친구로 연동을 해서 유저 타겟팅을 할 수 있고요.
제품명을 검색한 이유죠. 그러면 뭐 검색 타겟팅일 텐데 요거는 좀 별도로 설정이 불가능한데 당시에 이제 검색 타겟팅, 키워드 타겟팅 가능했다 보니까 요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객 상담을 받은 유저는 저희가 따로 타겟팅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이제 매체마다 제공되는 기능이 이제 종료되기도 하고 다시 업데이트 되기도 하면서 문제 정답이나 오답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매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으로 출제위원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중 카카오 광고에서 동영상 광고의 노출 위치가 아닌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카카오톡 채널 탭 영역 가능합니다. 다음 모바일 앱 뉴스 탭 영역 가능하고요. 카카오 스토리 피드 영역 가능하지만 카카오페이 메인 영역에는 동영상 광고가 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의 특성이 아닌 것을 한번 볼게요. 카카오톡 채팅 리스트 최상단에 위치한 배너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픽셀 또는 SDK를 설치하여 활용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전환 목표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동영상 광고는 따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의 노출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볼게요. 카카오톡 채팅 최상단 영역에만 노출이 불가능하며 카카오 서비스에 동시 노출된다. 이거는 내가 채팅 최상단 그 영역에만 노출시키도록 하고 싶다라고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맞는 설명들 또 한 번씩 볼게요.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내비 등에 노출이 되게 할 수 있고요. 다음 영역에도 노출이 됩니다. URL 포스트 랜딩 소재 한해서 외부 네트워크 영역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에서 랜딩 페이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URL, 카카오페이 구매, 챗봇 가능한지 뭐 카카오 채널은 랜딩 페이지로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카카오 광고의 소조용이 아닌 것은 볼게요. 동영상 광고 가능하고 일반 이미지로 광고 가능하고 필지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거 요거 가능하고 텍스트는 소정 유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의 캠페인 목적이 아닌 것은입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카카오 비즈보드 이걸 눌렀을 때 전환, 방문, 도달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캠페인 만들기를 누를 때 이렇게 광고에 대한 유형과 광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카카오 비즈보드 CPT라고 해서 채팅 탭이 아니라 친구 탭이 있어요. 거기에도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데 요거는 고정 형태예요. 한 브랜드만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카카오톡 채널, 그러니까 채널 메시지 보내는 광고, 다음 쇼핑 광고, 동영상 광고, 그리고 개인화 메시지 광고라고 해서 CRM 메시지도 이쪽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 그룹 내에서 맞춤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볼게요. 픽셀 SDK, 카카오 사용자, 고객 파일 다 활용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는 따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의 캠페인 내에서 최소 일 예산은 얼마인가? 여기 캠페인 단에서 예산을 설정할 때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1 예산은 5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10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만 원입니다. 네, 다음 중 카카오톡 채널 광고의 목표로 적합한 것은 카카오톡 채널 광고를 누르면 도달이라는 목표만 설정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비활성화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카카오톡 광고에 이어서 다음은 네이버 밴드입니다. 2012년 8월에 출시했고 현재 MAU 1900만 이상의 폐쇄형 SNS입니다. 모바일 PC를 동시 사용하고 있고 특히 40에서 50대 세대에서 인기가 있는 매체이고요. 게시판 기능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2015년부터는 그 폐쇄형에서 조금씩 개방형 서비스로 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SNS 중에서 유일하게 유료로 광고 차단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2,000원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밴드에는 무슨 광고가 있느냐? 먼저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서 풀스크린 광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밴드 앱 종료 시에 전면에 노출되는 안드로이드 전용 광고로 하나의 광고주가 단독으로 노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료하고 나면은 이제 전면 배너가 갑자기 딱 노출이 되는데 이거를 풀스크린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일 1000만 이상이 노출되고 네이버 NOSP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선착순 구매 부킹을 합니다. 이 NOSP에는 랩사나 대행사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와 랩사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광고 집행 전에 20일부터 취소할 시 위약금 10% 이상이 발생하고요. 기본 3회에 노출되고 유저 중에서 오후 6시 이전에 3회가 다 소진될 경우에는 6시에서 9시 사이 추가 1회, 9시에서 12시 사이에 추가 1회, 총 5회까지 노출이 가능합니다. 전면에 이미지 또는 영상이 노출되면서 클릭 시 웹이나 앱 안드로이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채널 광고입니다. 이 형태로 보면 좀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랑 좀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제 가로로 조그맣게 길게 되어 있는 거의 회색 배경의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채널 광고입니다. 밴드 앱 홈, 새 소식, 채팅, 최상단 노출되는 광고 상품으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최소 입찰가 CPM 2,000원, CPC 10원이고요. 이게 이제 VAT,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포함하면 CPM 2,200원, CPC 11원입니다. 성별, 연령, 요일, 시간, 지역, 디바이스, 관심사, 맞춤 타겟 등 다양한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풀스크린 광고 같은 경우는 따로 타겟팅이 불가하지만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는 여러 타겟을 활용해서 맞춤 광고로 노출시킬 수 있다. 요거는 네이버 GFA라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 사이에 바 형태로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소셜 광고입니다. 소셜 광고에서는 여러 광고가 있는데 먼저 새 소식 밴드 홈 광고입니다. 밴드를 사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간제 노출형 상품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우리 브랜드나 브랜드 사이트, 제품 이런 거 알린다면 이 소셜 광고 같은 경우는 밴드를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밴드에 들어오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최소 30만 원부터 광고 집행이 가능하고요. 밴드 내 새 소식 탭과 밴드 홈 탭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고 대량의 밴드 사용자들을 목격하는 데 유리한 광고 상품입니다. 밴드 리더나 운영자가 직접 광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알림 광고입니다. 운영 중인 밴드와 페이지의 멤버, 구독자에게 특정 게시글을 선택해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겟 자체가 우리 밴드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도달률을 가지고 있고 밴드 구독자의 재방문 및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 타겟팅을 해서 알림 발송이 가능하고요. 한번 발송하는데 5원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전금을 발송하는 방식과 아예 발송권, 그러니까 정액제 발송권을 아예 사서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로 과금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밴드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피드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네이티브 이미지 형태로 보여지는 피드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밴드 내에서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GFA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요. 목표 같은 경우에도 트래픽, 전환, 앱 설치, 영상 조회 등 다양한 목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입찰가 CPM 100원, CPC 10원, CPV 10원으로 최소 입찰가 가능합니다. 먼저 이 광고를 등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셜 광고 등록하기를 먼저 알아볼게요. 밴드 소셜 광고는 밴드 비즈니스 센터라는 곳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밴드 계정을 우선 만들고 빅밴드를 만드신 다음에 파트너 정보를 입력하시고 비즈센터 충전금을 충전해서 입찰을 해주시면 돼요. 입찰은 월요일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림 광고입니다. 동일하게 밴드 비즈센터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파트너 정보를 입력하고 충전금을 충전한 후에 새 알림 보내기를 눌러서 발송권을 사용할지 아니면 충전금 발송을 할지 선택 후에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 소식 탭에 알림 광고가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는지 광고 플랫폼부터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 유형에 따라서 어디서 하느냐가 다른데 소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밴드 비즈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피드 광고라던가 스마트 채널 요거는 네이버 GFA라는 별도 플랫폼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풀스크린 광고 같은 경우에는 NOSP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 비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리더나 운영자들이 광고를 세팅해서 운영하시면 되고 피드나 스마트 같은 경우는 GFA를 통해서 광고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직접 운영하실 수도 있고 대행사를 통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풀스크린 광고 같은 경우에는 NOSP라는 광고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광고주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는 없고 대행사나 랩사를 통해서만 진행하다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밴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월간 2천만 명의 순위 이용자가 이용하는 국내 소셜미디어의 1위 매체이다.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뭐 카카오톡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서 좀 애매한 문제긴 했어요. 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8대2로 압도적으로 남성의 이용자가 많다. 요거는 확실한 게 밴드 같은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확실한 오답은 2번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구매 연령인 30에서 50대 이용자가 많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 대비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광고 상품의 타겟팅과 광고 집행 방법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풀스크린 광고는 다양한 타겟팅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타겟팅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네이티브 광고와 스마트 채널 광고는 앱, 관심사 타겟팅 외에 맞춤 타겟팅 설정이 가능합니다. GFA에서 하는 거죠. 풀스크린 광고는 랩사와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거는 NOSP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광고와 스마트 채널 광고는 대행사와의 직접 운영이 가능합니다. GFA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스마트 채널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밴드 앱 홈, 새 소식 채팅 최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최소 입장가는 CPM 2,000원, CPC 11원이다. 아까 부가세를 포함을 하면 CPC 11원이 맞는데 그럼 이것도 2,200원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는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00원이면 이거는 10원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오답 같아 보이는데 타겟팅 옵션은 네이티브 피드 광고와 동일하다. 맞습니다. 밴드 영역 상당 고정 노출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 이거 스마트 채널은 RTV 그러니까 실시간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고정 노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은 요거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세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피드 광고 한번 볼게요. GFA에서 세팅할 수 있는 거죠. 맞춤 타겟 설정은 고객 파일, MAT 타겟, 유사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맞춤 타겟은 고객 수에 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 타겟을 설정할 수 있으며 광역시는 구단위, 일반도는 군단위까지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와 iOS를 나눠서 타겟팅이 가능하다. 요거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매체 소개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타겟팅 옵션 안내를 보시면 인구 통계, 시간 및 요일, 지역, 그리고 OS 보시면 안드로이드 및 iOS 중 선택하여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관심사, 구매 의도 타겟팅, 맞춤 타겟, 고객 파일, MAT, 유사 타겟 등을 추가해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4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맞는 설명,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앱 기설치자 제외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인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조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중 밴드에서 집행 가능한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명이 아닌 것은 풀스크린 광고 가능하고 네이티브 피드 광고 가능하고 스마트 채널 광고 가능하지만 인터랙티브 광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의 광고 상품별 가격 방식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풀스크린 광고는 광고 집행을 보장하는 보장형 광고이며 고정 가격입니다. 네이티브 피드 광고와 스마트 채널 광고는 입찰을 통해 노출되는 성과형입니다. 네이티브 피드 광고는 CPM, CPC, CPV 가금을 사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 채널은 CPC, CPM 등 입찰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에서 앱 종료 시 노출되는 1일 1 광고주 단독 노출 상품으로 브랜드 인지 효과 및 클릭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상품은 풀스크린 광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네이티브 피드 광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얼타임 비딩 광고 상품, 그러니까 RTB라고 해서 실시간 입찰 경쟁 상품 맞습니다. 최소 입찰가 CPM 110원, 요거는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CPC 11원, CPV 11원 맞습니다. 이렇게 좀 통일돼서 말을 해야 하는데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한 문제였죠. GFA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캠페인 목적은 웹사이트 트래픽과 전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타겟팅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간 및 요일 타겟팅 가능하고 성별 및 연령 타겟팅 가능합니다.
앱 기설치자 노출 제외 타겟팅이 모든 OS 타겟팅에서 가능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 기설치자 노출 제외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맞춤 타겟으로 광고주의 브랜드를 알고 있거나 접한 적이 있는 대상 타겟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트위터 광고입니다. 트위터는 2006년부터 서비스된 SNS 텍스트 중심의 빠른 정보 전달이 특성인 SNS 매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테이크오버 광고부터 알아볼게요. 타임라인 테이크오버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홈 타임라인 첫 광고 지면을 독점하는 영상 광고입니다. 그리고 트렌드 테이크오버는 24시간 동안 실시간 트렌드 리스트 상단 독점하는 해시태그 광고고요. 그리고 트렌드 테이크오버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 테이크오버에서 이미지, 영상, GIF에 함께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시안을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트위터 검색 탭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와 같이 보이는 해시태그 보스베이비2 이게 트렌드 테이크오버 플러스이고요. 단순히 그냥 보스베이비2 해시태그만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트렌드 테이크오버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라인 테이크오버는 이제 피드 영역에서 제일 최상단을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프로모션 광고입니다. 요거는 그 영상 형태가 뭐인지에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피드에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영상 광고입니다. 영상을 활용한 광고고 CPV, CPC, CPM, CPAC, CPE 등 방식으로 과금이 가능합니다. 이건 조회, 클릭, 노출, 그리고 앱 클릭, 그리고 참여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도달 참여 클릭, 영상 조회, 앱 설치, 앱 재참여 등의 캠페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 자체는 다 동일한데 그 광고 노출 유형이 무언지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는 다음은 이미지 광고 있고요.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 캐럴셀 광고는 슬라이드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트윗에서 2개에서 6개의 미디어를 좌우로 스와이핑하는 형식이고요. 텍스트 광고는 간단하게 텍스트만으로 노출되는 광고라서 보통 이제 트위터에서 공유되는 양식과 똑같죠. 그래서 가장 네이티브 광고에 가까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리롤 광고입니다. 트위터의 영상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앰플리파이 프리롤입니다. 프리미엄 퍼블리셔 파트너 영상 컨텐츠 앞에 재생되는 영상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앰플리파이 스폰서십은 프리미엄 퍼블리셔 파트너와 브랜드를 1대1로 매칭돼서 진행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프리롤에 비해서 조금 더 타겟팅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팔로워 광고입니다. 이 계정 프로필을 광고하기 때문에 팔로워를 늘리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팔로워당 과금, CPF 방식으로만 과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로워를 늘리고 싶을 때 이 광고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트위터 라이브 광고입니다. 먼저 생방송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실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트렌드를 이끌고 유저들과 인게이지를 높일 수 있고요. 다음은 이벤트 페이지입니다. 일반 라이브 방송을 트위터만의 이벤트 페이지를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라이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트위터에 대한 이론 설명은 좀 간단하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매체 광고는 무엇인가? 타임라인 테이크오버, 트렌드 테이크오버, 트렌드 테이크오버 플러스 요거는 모두 트위터가 진행하는 광고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트위터에서 명칭이 X로 변경이 된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링크드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전문 SNS로 현재 약 7억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양한 스펙을 표시할 수 있고 이력서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SNS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구인이나 구식을 활용하는 SNS라고 보통 인식을 많이 하죠. 그럼 링크드인에는 어떤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단일 이미지 광고입니다. 피드에 이미지 포스트를 노출하는 광고고 비디오 광고는 피드 내에 영상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 슬라이드 광고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슬라이드로 표현하는 광고고 설문조사 광고는 유저의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요. 메시지 광고는 이메일 메시지 광고와 대화 광고가 있는데 메일이나 대화로 광고를 전송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다이나믹 광고는 팔로워나 스포트라이트 광고가 있는데 이용자 프로필 데이터 기반으로 팔로워를 증가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틱톡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글로벌 SNS로 15초에서 5분 사이에 짧은 영상을 제작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숏폼이라는 게 아주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주로 10대 청소년 중심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약 580만 명의 한국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2024년 기준으로는 672만 명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천 피드 베이스를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로우하는 영상보다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추천 영상, 그러니까 최적화된 영상이 주로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틱톡 광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탑 뷰입니다. 앱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예약형 전면 영상 광고입니다. 60초까지 지원을 하고요. 하루 최대 5회 노출되고 하루 또는 반일을 독점하는 CPT 형태입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팔로우 같은 유저들의 참여도를 지원할 수 있고 내 외부 링크와 페이지 전환을 지원합니다. 브랜드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는 탑뷰의 짧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5초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탑뷰와 다르게 영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만 노출이 될 수 있고요. 클릭률이 높아서 가격 대비 트래픽을 극대화하는 데 유용하고 하루 최대 5회 노출, 하루 또는 반일 독점하는 CPT 형태는 탑뷰와 동일하죠. 다음은 인피드 광고입니다. 추천 피드에 노출되는 비디오 광고 형식으로 비즈니스 계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 피드에 노출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 음원을 통해서 영상 제작 유도나 좋아요, 댓글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요. 광고 종료 후에는 계정 내 광고 영상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외부 링크, 앱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브랜드 해시태그 챌린지입니다. 브랜드 테마로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가 대량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는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주의 브랜드를 최대한 많이 노출하고 이슈화하는 데 유용한 광고 상품이고요. 많은 유저들에게 바이럴성으로 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이론과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